관점이 다른 저녁 시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조금 깊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앞에서 보셨듯이 낙태죄입니다. 지난주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같이 얘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학자 오찬호 선생 그리고 국제회의 통번역사로 일하고 계신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1일 결정이 내려졌는데 뉴스 살펴보셨죠? 네, 예.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 좀 민감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낙태라는 주제 자체가 제가 이제 한국어학당을 다녔을 때 항상 토론 주제로 나왔었던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가깝고도 좀 먼 듯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형법상 낙태죄가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걸로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헌법이 중시하는 그런 개인의 권리, 그걸 낙태죄가 좀 옥죄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그런 선택의 자유가 좀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사회 문제화 됐던 이슈화 됐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나요? 저희는 사실 낙태 그 합법화가 1920년에 이루어졌어요. 와우. 그래서 네. 거의 세계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긴 하지만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러시아의 한 여자 연예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다운 증후군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런 이제 의학적 진단을 의사가 진단을 했군요. 받아서 그래서 사실 의사들이 권유를 했어요, 낙태를. 이 아기를 낳으면 이제 분명히 아플 거다. 근데 이 여성은 너무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낳았고, 그리고 결국 지금은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그 아이가 아프긴 하지만 같이 이제 행복하게 가족을 이루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사실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애가 아프게 낳았는데 그 아이 자체는 행복한가? 근데 그 여성분이 나오는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 사실 엄마도 아이도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또 남이 불행하다고 판단을 내릴 문제도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을 YTN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오지랖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고 본인 아이에 대해서 선택을 내릴 그런 자유가 있는데 네, 굳이 알겠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근데 싶습니다. 대단히 치열하고 뜨거운 오래된 논쟁이기 때문에 이건 정리를 한번 오 작가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로 나눠져 있지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을 우리가 이제 반론을 펼치게 될 때, 그러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그 태아가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부정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든 뭐 의학적으로든 신념으로든 본인이 이제 그것은 다 인정을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가 도덕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강제화할 수 있는가,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어떤 개입을 해서 성과학을 판별할 수 있느냐, 그 어떤 논쟁 지점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번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낙태와 관련해서 여성에게만 형법상의 범죄로 인정해서 죄를 묻는 거가 과연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따진 건데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층위의 문제들이 얽힌 것 같아요. 뭐 종교적으로 안 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복잡했는데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좀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2주 전까지는 저희가 합법이 되어 있어요, 낙태가. 그리고 무료로 이제 그 필수 건강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예요. 근데 다만 그 12주에서 22주까지는 성폭행 피해자가 되면 이제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고, 또 의학적인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느 주기에도 합법화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느 때건 의학적으로 상관없다. 엄마의 건강에 그게 직결이 돼 있으면은 이제 어느 주기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1960년도에 한 제가 알기로 560만 건수였으면 2018년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75만 건으로 거의 2,000배가 줄어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잠깐, 이거는 다른 외국 사례도 선진국들은 낙태가 합법화돼 버리면 오히려 줍니까?
그러니까 낙태에 관대할수록 예. 오히려 낙태율이라든가 어떤 산모 사망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로 가는 경향. 이게 예. 어떤 거냐면 이게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과 그 말이 낙태를 권장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낙태를 권장해서는 안 되는 사회를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법이 굉장히 틀렸다라는 것을 이번 어떤 역사적 추세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이제 미국 같은 사회에서 1973년부터 이제 이런 것이 낙태가 허용이 되는데 초기에는 낙태율이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들이 이제 통계로 잡히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게 10년, 20년이 지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여성의 신체를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의 문제 이런 논의가 이제 확장되어 가면서 근본적으로 낙태율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연쇄적으로 갖고 올 것 같습니까? 뭐 첨예한 논쟁들을 하겠죠. 언제부터 태아는 생명인가? 이거 뭐 의사들, 과학자들, 또 뭐 성직자들 입장들도 굉장히 다른데,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 역할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그런 도덕적 잣대를 주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의 신념으로서 지켜나가야 될 문제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이 결국 여성들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평등한 상황. 그래서 헌법 그 재판소 판결문에도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어떤 상황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국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성불평등한 이런 지점들을 해결해 나갈 때 정말 그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확률적으로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는 메시지까지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에바 씨, 혹시 낙태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할 때 러시아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 여성이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런 선택을 내렸으면 그건 지극히 그 여성 본인의 선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또 조금 조심스럽지 못했고 조금 무책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당연히 성폭행 피해자나 뭐 의학적 이유를 떠나서 만약에 정말 그냥 본인 의지 갑자기 임신을 한 걸 알게 됐는데 이 애는 도저히 낳아서 못 키우겠다 이런 상황이 오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현재 피임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저희 이제 러시아 통계를 보면 청년들 사이에서 그 낙태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도가 높아진 거죠. 그런 자기 몸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이런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게 됐다면 조금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의 평등한 이제 민주시민으로 겨우 이제 인정받는 상식적인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러나 역시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남녀 가릴 거 없이 한번 공이 무겁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